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관광 투어를 막 마쳤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어요. 가이드에게 또 볼 것이 없냐고 물어보니 신비한 지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다가 가이드의 대답에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발밑에 있다고요? 사우스 브릿지? 하지만 방금까지만 해도 아래를 가리키는 거대한 화살표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여기서부터 미스테리가 시작되는군요. 이야기는 1700년대 중반에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에딘버러 성 주변에는 겨우 6만 명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중세 성벽 안에 모여 살았어요. 그러고는 요즘 인구가 도시에 너무 밀집됐다고 하죠. 당시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세요. 건물이 높았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거의 없었습니다. 14층짜리 집도 있었어요. 소들이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었고요. 그리고 물질들을 남겼죠. 상황이 너무 나빠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 다니엘 디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공간을 가진 도시는 없을 거예요. 네, 로빈슨 크루소를 쓴 그 사람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해결책은 도시의 북쪽과 남쪽에 2개의 긴 다리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다리에 붙인 이름은 화려하기보다는 설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북쪽 다리가 먼저 완공됐어요. 1785년에 2번째 다리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북쪽의 주요 보행자 거리와 에든버러 남쪽의 대학 건물을 연결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건축물을 강 위에 놓인 현대식 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곡을 가로질러 2 언덕을 연결하는 육교에 가까웠어요. 육교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로마인들이 이러한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도인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지어졌어요. 에든버러도 로마를 따라하기 위해 7개의 주요 언덕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도시가 건설되어 2개만 남아 있습니다. 18세기 당시 사우스 브릿지의 건설은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업적이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이 다리를 완성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7개의 돌아치가 가장 깊은 지점에서 9.4m의 틈새에 걸쳐 있었습니다. 길이요? 305m가 넘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인상적인 길이죠. 하지만 2세기 반이나 된 육교가 지하도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게 도시예요. 아시다시피 사우스 브릿지는 내부가 비어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실제로 발 아래에 인간이 만든 거대한 동굴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동굴의 유명한 이름은 에든버러 금고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한 번에 한 단계씩 살펴볼게요. 건축업자의 원래 의도는 이 금고가 상인들의 상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 작동했습니다. 상인들은 총 120개의 금고를 상점과 창고로 사용했어요. 작업장, 구두 닦기, 선술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한 설계 결함이 드러났어요. 석재가 새는 금고는 항상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수까지 발생했죠. 건축업자들이 건물의 방수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물로 인해 귀중한 물품이 손상될까봐 걱정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첫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무역이 금고에서 멀어지자 도시의 빈민들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그늘진 인물들이 들어왔어요.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노숙자들도 곧 떠나야 했어요. 이 금고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습하고 추웠고 환기, 위생,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았죠. 정말 악취가 났어요. 모든 부동산 중개인의 최악의 악몽이었죠. 완공된 지 30년 만에 사우스 브릿지 금고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비즈니스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관리들은 보안을 위해 금고에 잔해물을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묻히고 잊혀지면서 한때 활기차던 에딘버러의 상인지구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198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한 럭비 선수가 우연히 금고로 통하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금고 발굴을 시작했어요.
수톤의 잔해,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사우스 브릿지 금고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말하자면요, 1700년대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축축했던 금고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하 도시에는 흥미로운 발견이 많았어요. 금고 안에는 당시 에딘버러의 노동자 계급이 주로 먹던 굴껍데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발, 빈병과 같은 다른 발견물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밀실 같은 금고에 살았다는 걸 암시해요. 다음에 차고를 아파트로 임대하려는 사람을 볼 때 이 점을 생각해보세요. 가이드의 말이 맞았어요. 에딘버러의 거리 아래에는 정말 숨은 도시가 있습니다. 뭐 적어도 길 하나는 있죠. 이제 주요 보행자 거리에서 카우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들면 저기 있어요. 한때 인상적이었던 다리에 유일한 아치가 보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금고 투어를 예약하기 위해 검색 중이에요. 이곳은 직접 눈으로 봐야만 해요. 하지만 신비한 지하가 있는 도시는 스코틀랜드 수도만이 아닙니다. 터키 중부의 유서 깊은 카파도키아 지역에는 36개 이상의 도시가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인상적인 카파도키아는 1963년에야 발견됐어요. 비잔틴 시대의 침략자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콘크리트로 만든 비슷한 구조물이 있지만 터키 지하 도시의 규모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치 다층 자동차 차고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굴과 터널은 지하 60m 아래에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높이예요. 이 도시는 가축과 음식으로 언제든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네요. 2만 명은 오늘날 메이저 축구 경기의 평균 관중 수입니다. 다음에 터키에 가실 때 이곳 중 한 곳으로 현장 학습을 추가해보세요. 카파도키아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시골 지역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이 되죠? 결국 그것들은 은신처로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에딘버러의 금고와 비슷한 지하미루를 가진 도시가 하나 있어요. 체코의 필젠이라는 도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특산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뭔가 양조될 것일 텐데요. 필젠의 거리 아래에서 살아남은 중세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물 지하실 통로가 20km 이상 뻗어 있어요. 상인들과 장인들은 필젠의 역사 지하를 저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물, 음식, 얼음 등 무엇이든 저장할 수 있었죠. 상수도 시설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역사가들은 필젠의 역사적인 도심 아래에 360개의 우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불안정한 시기에 이 통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목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관광객은 이 신비로운 지하 도시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몬트리올의 지하 도시 건설은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교통체증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시 공무원들이 지하철역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이 아이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프로젝트는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심지 아래에 숨은 실제 도시미로가 됐어요. 숙박할 곳이 필요하신가요? 아래에 호텔이 있습니다. 뭐 좀 드시고 싶으세요? 지하 레스토랑 중 한 곳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 상점, 도서관,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거단지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도시 자체는 땅 아래에 있지만 출입구는 지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120개 이상의 장소에서 31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운 언더가 또 있네요. 미안해요, 호주 친구들.